그러게요. 날리면 우리 것이 된다. 논란의 폭로자 고민우, 고영태의 민낯. 이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들어볼 이 고영태 씨의 녹취는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고영태 씨가 과거에 자신이 직접 이 K스포츠재단을 장악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측근들과의 통화 녹취가 공개가 됐습니다. 먼저 그 목소리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저번에 말씀하신 런닝 찍고 노는 거 그거 기대하고 있어요. 나 지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나 같이 엮어야 되겠네. 내가 제일 좋은 그림 뭐냐면 이렇게 틀을 떴다 한 몇 개 짜놓은 다음에 빵 터져갖고 날아가면 이게 다 우리 거니까 나는 그 그림을 짜고 있는 거야. 근데 형이 아직 그걸 아직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1년도 안 걸려. 1년도 안 걸리니까 더 힘 빠졌을 때 던져라. 러닝 찍고 노는 건 대단히 험하게 노는 것 같은데, 물론 저 얘기는 이제 본질이 아니고 미영서 원장님. 네. 그러니까 고영태 씨가 직접 K재단을 주무를 생각을 했다. 저 녹취에서 드러난다고 봐야 됩니까? 네. 결국에는 이제 궁중거사, 궁중암투의 비사가 이루어지다가 지금 안 이루어진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과 그 본질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긴 하지만은, 설마 했는데 고영태 씨도 상상 이상의 큰 어떤 역할을 하고 자기 그걸 챙기려고 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저태프입니다. 그러니까 저태프가요, 고혼 기획이라고 이 최순실 씨하고 고영태 씨가 같이 만들었던 그 고혼 기획의 대표가 했던 그 녹취 파일 한 2,200개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 몇 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몇 개 안 나왔는데 지금 저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예, 이 변호사님 K스포츠재단을 장악하려 했다는 그런 의중이 비춰진 거라면 단순히 최순실 씨의 조력자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고영태 씨가 이게 최초에 본인이 어떤 동기에서 시작을 했든, 그게 개인적인 그 어떤 돈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시작을 했든 뭘 했든, 여하튼 이 고영태의 본 동기하고는 상관없이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드러났어요. 그렇죠. 고영태 씨, 그게 이제 덕이라면 덕인데, 그것 때문에, 그리고 나서 거침없는 얘기들을 했죠. 그리고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도 이제 그 얘기를 적나라한 얘기들을 하고 하니까 예를 들면 김종 전 차관에 대해서 네네네네 해서 벨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이런 아주 적나라한 얘기를 하는 거에 사실은 이제 그 야당 의원들이 좀 많이 편을 들어줬죠. 그리고 그 인터넷상으로도 좀 의인으로 되기도 하고, 그리고 집안에 이제 얘기가 나왔을 때 그 5.18 광주 민주화투쟁 때 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고은 시인의 그 시에도 등장을 하고 이런 것들이 버무러지면서 좀 의인화된 면이 있었고, 하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는 고영태 씨가 깨끗한 건 아니었다라고 다들 생각은 했죠. 근데 그게 객관적인 어떤 정황이라든가 증거가 나온 게 아니었는데, 이번 이 녹음 파일은 고영태도 저 안에서 뭔가 같이 해먹으려고 하다가 잘 안 됐구나라는 좀 그 증거가 드러난 거죠, 이걸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순실 게이트의 국정농단은 농단이고, 고영태 씨에 대해서 너무 그 의인화됐던, 너무나 미화됐던 부분에 대해서의 환상은 깨졌다라는 면에서 좀 냉정을 찾을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또 한 번 냉정을 찾아보죠. 그러니까 과거에 부당 이득을 챙기려는 모의를 했다는 거죠. 이 고영태가 뜻했던 계획의 의미, 큰 그림의 의미가 뭔지 여러 생각이 됩니다. 한번 다시 집중해서 그 목소리 들어보실까요? 저번에 말씀하신 런닝 찍고 노는 거 그거 기대하고 있어요. 나 지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나 같이 엮어야 되겠네. 내가 제일 좋은 그림 뭐냐면 이렇게 틀을 떴다 한 몇 개 짜놓은 다음에 빵 터져갖고 날아가면 이게 다 우리 거니까 나는 그 그림을 짜고 있는 거야. 근데 형이 아직 그걸 아직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1년도 안 걸려. 1년도 안 걸리니까 더 힘 빠졌을 때 던져라. 고영태 씨의 목소리를 좀 집중해서 들어보니까 저 자리가 술자리인 것도 같고요. 분위기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녹취와 지난번 차은택 씨 공판에서 제기됐던 여러 문제가 지금 화면에 나갈 거지만 그게 좀 일맥상통한다고 봐야 되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목소리를 좀 집중해서 들어보면 약간 술을 먹은 목소리로 일단 추정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고영태 씨는 오늘 또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뭐라 했냐면 내가 진짜 저기서 해먹으려고 했으면 김종 차관이나 차은택처럼 버텼겠지 뭐 했겠냐 그런 얘기도 하면서 지금 일단은 지금 저 고영태 씨 얘기는 일단은 자기네들이 큰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좀 해명을 하고 있으나 지금 녹취록 내용을 쭉 들어보면 난 그 그림을 짜고 있다. 그러니까 정현식 K스포츠 사무총장을 몰아내고 예. 본인이 사무부총장으로 들어가서 어떻게든 그 안에서 이제 이권을 좀 본인도 좀 주무르겠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이 당시 한 것 같고요. 지금 저 통화의 상대방이 누군지 아세요? 지인 김모 씨라는 사람이 그 의상실 영상 기억하시죠? 예. 의상실에 CCTV를 달았던 사람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 둘이 뭔가 큰 그림을 좀 그리고 있었던 것 같은 모양새는 전에 충분히 보이는데 예. 다만 지금 고영태와 관련해서는 뭐 검찰에서도 뭐 조사를 딱히 하거나 지금 입건하거나 하지 않았잖아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저 CCTV를 설치했던 사람이 그 녹취 고영태 씨 당사자 전화에 네, 아까 러닝을 찍고 놀자고 했던 그 사람이 예. 저 CCTV를 달았다고 하니까 저 CCTV부터 쭉 이 뭐 K스포츠 재단 관련해서 무언가 고영태 씨도 그 안에서 본인의 이권을 챙기려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 그게 결국 뭐 실패로 끝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하. 그랬던 건 어느 정도 이 둘의 대화에서 드러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데 법정서 공개된 녹음 파일을 네. 들어보면 이 K스포츠 재단뿐만 아니라 고영태 씨의 의중 속에는 미르 재단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법정에서 공개된 내용 보면은 미르 재단도 지금 한번 봐봐야 돼. 아직 내가 안 오고 나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면은 미르 재단까지도 상당히 뭐 이렇게 군침을 흘렸다 할까요? 그런 것 같은데 이 고영태 씨라든가 고영태 씨와 그 측근인 김모 씨와의 그런 이 녹취록을 보면은 녹음 내용을 보면은 예. 단순히 술자리에서의 그 허풍, 뭐 술을 마시다 보면 좀 허풍을 좀 과장해서 얘기하는 거가 경향이 있기는 한데 그 선을 넘어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영태와 이 김모 씨 이런 사람들은 1단계로 K스포츠를 장악을 하고 예. 거기 사무부총장으로 들어가서 K스포츠를 장악한 뒤에 나아가서 경우에 따라서 가능하다면 미르까지도 한번 장악해요. 미르까지도 넘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정도까지 꿈을 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앞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동안 야당 측에서 지난 청문회에도 우리 고영태 할 정도로 뭐 고영태 씨가 말하자면 내부 고발자 겸위감으로 판도라의 모든 상자를 것을 열었다고 판도라 상자를 연 것처럼 했었는데 물론 뭐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1차적으로 고영태 씨가 이 판도라 상자에 연 것은 최순실 씨와의 관계가 틀어진 그 사감 인간적 모멸 이런 것들도 물론 작용을 했는데 저는 고영태도 최순실과 공모관계다. 그 공모가 깨지면서 폭로전으로 나간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의인도 아니지만 폭로가 그렇다고 도매금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뭐 네 분의 공통된 얘기인데 방금 전에 말이죠. 이 고영태 씨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 여러 논란, 녹취록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녹취에 나왔던 일을 추진한 적도 없다. 검찰과 특검에서도 다 끝난 일이다. 또 하나 있습니다. 내가 돈이나 회사를 빼앗으려고 했다면 최순실과 함께 수갑을 차고 있겠지라고 방금 전에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저렇게 얘기를 했네요. 이수희 변호사님. 네. 그런데 고영태 씨 말 맞다나 검찰에서 특검에서 다 끝난 일이면 본인은 진짜 죄가 없다. 저렇게 주장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거를 꾸며 보려고 했는데 목적을 했는데 이게 이제 뭐 사무총장 내쫓고 거기에 자기가 들어가서 막 주도를 하면서 자기 측근들끼리 어울려서 만든 뭐 그러니까 최순실한테 배운 수법을 쓴다며 자기네들이 또 무슨 페이퍼 컴퍼니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로 돈을 빼려고 하는 그런 그림을 그렸는데 거기까지 못 간 거죠. 지금 사무총장 공모라고 볼 수 있느냐. 그런데 그걸로는 죄를 못 물어요. 미수에 그친 거는 죄가 안 된다. 그러니까 미수면, 사기죄 미수면 차라리 죄책을 물을 수 있지만 미수도 안 되는 단계. 아니, 사기를 해보려고 뭘 어떻게 해보지도 못한 자기네끼리 모여가지고 음모만 꾸민 이런 상태로는 이 처벌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봤을 때, 고영태 씨가 뭐, 좋은 사람은 아닌데 이게 뭐 그 죄책을 물을 만큼 진척된 것도 없고 예. 그리고 또 이 사건에선 그래도 나름 제보자이기 때문에 뭐 검찰에서 더 이걸 밝히지 않은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뭐 형사적인 책임을 떠나서 좀 그 대통령 측 그리고 최순실 측에서 봤을 때는 호재인 거죠. 거봐요, 우리가 말했던
그런 고영태나 그 측근들이 뭔가 이걸 왜곡해가지고 둘 사이가 그렇네요. 틀어진 걸 예. 왜곡한 거다라고 써먹을 수 있는 좋은 호재이긴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냉정하게 봤을 때 이거는 알겠습니다. 고영태의 본질인 거고요. 친박 측에서는 이제 우리 억울해. 대통령 일부 잘못한 면이 있지만 이게 탄핵까지 갈 사안이야. 고영태 씨 하는 거 봐봐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목소리를 높일 만한 그 테이프가 지금 계속 나와 버린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얘기했지만은 그 국정농단의 본질은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역시 최순실 씨의 독심술이 있는 게 아니냐. 무슨 독심술이? 뭐냐면은 주변 사람을 못 믿는 그런 본인의 어떤 그 개인적인 속성이랄까요? 그 특성 때문에 품성이라고도 하지만은 최순실 씨가 어느 정도 이런 움직임을 감을 잡았기 때문에 저 사람들 다 내쳤지 않았느냐. 그 내치는 과정에서 너무 표독스럽게 너무 인간적인 모멸감을 주면서 내쳤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앙심을 품고 CCTV를 달고 복수할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 폭로할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합리적 추론을 제 나름대로 지금 해보거든요. 최순실 씨가 눈치가 빨라서 그 머릿속에 있었던 것도 들켰다. 얼마 안 하고 사람 보면서 움직이는 거 보고는 눈치챘을 확률이 높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한 2,000개가 있었다며요. 그렇죠. 김모 씨의 그 컴퓨터 안에. 예. 근데 이게 휴대전화인지 아니면 자기네끼리 한 얘기를 녹음한 건지는 모르지만 이 최순실 주변의 사람들은 이렇게 녹음을 많이 하죠. 그러면은 이 김 씨도 고영태랑 같이 뭔가를 꾸며서 돈 나눠 먹기를 하려고 했는데 고영태가 자기를 이렇게 그 돈이 진짜 실제로 이득을 챙길 만한 단계에 갔을 때 자기를 빼놨을 때 예비용으로 이거를 녹음을 해놨나 뭐 그런 생각도 들면서 도대체 뭐 차명폰에다가 녹음 파일은 수천 개씩 나오고 이 사람들은 이게 동업자지만 동업자가 아니고 정말 조폭도 이런 의리로는 안 있을 것 같아요. 최순실 씨 변호인 또는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 고영태 씨의 녹취가 상황 반전이 될까 많이 집중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 목소리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 최서원과 대통령의 관계를 알게 된 일당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실패하자 일부 언론과 정치권의 이 사건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제보함으로써 대통령이 추구했던 목표와 완전히 다른 사건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예. 네, 이익을 추구하다 실패하자 악의를 갖고 제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녹취록을 보면 고영태 씨가 좀 돈에 욕심을 내는 듯한 내용들은 담겨 있었어요. 내용을 보면요. 지금 아까 이 김모 씨, 그러니까 고원기획 대표입니다. 고원기획 대표의 그 녹음 파일에 보면 이제 연구 용역비로 또 36억 원 정도를 빼내려고 했다라는 정황도 이 녹음 파일에 나옵니다. 예. 고영태 씨의 측근들의 대화에서 최모 씨하고 이모 씨가 부당이익을 취하려고 한 내용이 36억짜리 연구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영태는 누나가 알아서 처리해요.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고영태 씨도 뭔가 여기 깊숙이 개입했다라는 부분들은 이런 지금 녹음 파일 등에서 충분히 추론이 가능한데 아까 이수희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주 간단하게 한 줄로 줄이면 쿠데타 실패. 그러니까 무언가 사무총장을 몰아내고 본인이 사무총장 들어가서 K스포츠 재단도 좀 장악해서 뭔가 돈을 빼먹으려 했으나 그게 이제 무위에 그치고 실질적으로 지금 뭐 고영태 씨가 K스포츠 재단에 뭐 특별한 직책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부분에 실패했다라는 게 어찌 보면 폭로의 근거가 되긴 한 것 같은데 여기서 분명히 이제 단절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아까 딱 얘기한 거 앞부분까지 맞는 것 같아요. 뭐 그 세력이 뭐 사적인 이득을 취득하려다가 잘 안 되니까 폭로한 것이다. 근데 폭로를 거짓으로 했다로 지금 단정할 수 없는 건 객관적 증거들이 고영태 씨가 한 폭로하고 일치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찌 보면 이런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사안의 본질이 오히려 또 흐트러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지금 뭐 일부 보수단체에서는 지금 고영태 씨도 고발도 한다고 하는데 일단 실질적으로 이런 얘기를 뭐 사사로이 했더라도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미수 단계도 아니면은 사실 처벌하기 좀 곤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영태 씨를 지금 검찰에서 봐줬다라기보단 무언가 이상한 건 많으나 실정법상 명확하게 처벌할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도 판단을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가 이제 고영태 씨를 고발했다고 하는데 뭐 고영태 씨가 좀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까요? 뭐 그런 측면이 있죠. 지금 자유민주주의 수호심의연대라고 뭐 줄여서 자수연이라고 합니다만은 고영태 씨를 사기 공갈 등의 혐의로 이렇게 지금 강남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뭐 이 최순실 씨 주변 사람들은 녹음 파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순실 씨를 지금 보고 다 배운 거예요.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을 통해서 하는 게 전부 돈 빼먹는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 측근들 간에도 최순실 씨 하는 행위는 이건 아주 사기성이 농후한 그런 농단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자기들 간에도 서로 못 믿으니까 일단 뭐 아무리 가까운 친구 사이라도 다 녹음을 해놓으니까 고원기획인가 하는 그 김모 씨 거기서 2200개의 파일이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하는 것들도 이 사람들이 언제 배신할지 모른다. 또 언제 뒤통수 칠지 모른다 하니까 다 녹음을 해놓은 거고 어쨌든 뭐 시민 사회단체 그동안 뭐 친박 쪽에 그런 그 태극기 집회를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주 제대로 건수가 잡힌 것이죠. 그동안 최순실 씨가 꾸준히 주장해왔던 것들이 입증하는 그런 어떤 녹음 파일이 나온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자기한테 사감을 먹고 또 저기들끼리 무슨 음모를 꾸며가지고 이 일을 만들다가 나한테 뒤집어 씌운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지금 나와서 뭐 고영태 씨로서는 그동안 의인으로 이렇게 취급받다가 이제는 파렴치범으로 이렇게 전락하는 일단 위기를 맞았습니다만은 뭐 검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뭐 과연 범죄가 되느냐 이런 부분을 뭐 판단을 하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고영태 씨에 대해서도 한번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하자면 지금 아까 나왔던 그런 그 K스포츠 대단을 이렇게 장악하려는 그런 것들은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다른 정말 그 국가 예산이라든지 뭐 다른 어떤 범죄 행위가 충분히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검찰이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녹취 한 번만 더 점검해보고 갈게요. 저희가 지금 문서로도 있긴 있는데 백성원 변호사님. 고영태 씨가 보니까 뭐 저 얘기도 있지만 그게 1년도 안 걸린다는 얘기를 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쿠데타 실패니까 뭐 숙청당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1년도 안 걸린다는 건 본인 스스로도 이 K스포츠를 이제 좌지우지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별로 필요하지 않았다. 본인은 어느 정도 실권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고영태 씨가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도 최순실 씨의 최측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영태 씨의 배신이 어찌 보면 최순실 씨한테 가장 뼈아픈 상황이 됐던 거였는데 고영태 씨가 어쨌건 최순실 씨의 최측근으로 K스포츠 재단을 장악하게 되면 뭐 정현식 사무총장을 몰아내고 거기 관련된 일거리나 본인이 예를 들어서 그 뒤에 뭐 추가로 회사를 만들어서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최순실의 어쨌건 그 신뢰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일단 생각이 드는데 거기다가 또 최순실 씨와 관련된 소위 말하는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영상실 CCTV도 이미 확보해 놓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고영태 씨 역시 이제 사적 이익을 취하려고 시도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뭐 아까 자유민주주의 수호시민연대인가요? 여기서 이제 고발한 내용들이 현실적으로 이제 입건에 대해서 처벌받기 좀 힘든 상황인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예비음모죄도 처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예비음모라는 게 이제 미수 나가기 전에 그냥 자기네들끼리 쑥덕쑥덕 하는 수준을 이제 불순한 꿍꿍이요? 네, 불순한 꿍꿍이를 예비음모라고 일부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되지만 그게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다는 게 내용이 보여야 되는데 아까 그냥 이 둘이 하는 얘기 정도의 수준, 이 정도 수준에 불과한 내용의 녹음 파일들만 있다면 현실적으로 고영태 씨의 좀 부적절함이 지적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만약에 나중에 처벌까지 가야 될 상황이 되기는 현재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좀 부족한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이수희 변호사님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재단에 대한 욕심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런 증거물이 확보된 만큼 특검에서 불러서 조사해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뭐 2,000개의 녹음 파일을 검찰에서 다 들어봤을 거고요. 근데 그 말씀하신 이거는 법적으로는 이렇게 모여서 얘기한 것만 가지고는 기소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기소를 할 수 없는 사건은 조사를 하지 않아요. 조사를. 그런 원칙에서 본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훔치려고 그래요. 절도로. 어느 집에 두 명이서 절도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어느 집에 가서 절도하자. 뭐 이렇게 저 집에 문이 열리면 막 이거 갖고는 처벌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게 지금 둘이 가서 담벼락이라도 만져야지 처벌을 할 수 있는 이 대통령 탄핵건이나 최순실 씨 저 죄값 치르는 거에 대해서 지금 법적인 것 떠나서 다 여론전으로 갔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저 여론전에서는 확실히 특검과 그리고 이제 그쵸 특검과 이제 이쪽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특검 입장에서는 상당히 발목이 좀 잡힐 수도 있는 약간의 좀 악재는 확실하네요. 변호인단에서는 너무 좋고 헌재에서 변호인단은 저 녹음 파일을 좀 다 들어보자라고 한다든가 2,000개 녹음 파일이 지금 새로 나온 거기 때문에 예. 우리 이거 들어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22일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라고 나올 수는 있죠. 이거를.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예, 변호인단 측에서. 그런데 헌재에서 받아주겠느냐 이걸. 이거는 사실 본질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대통령의 탄핵 본질하고는. 예. 그런 면에서는 뭐 이것 때문에 헌재에서 시간 끌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고영태 씨의 방금 전 언론 인터뷰 내용 하나 또 있습니다. 본인의 심경을 상당히 진솔하게 토로한 문장 같은데 같이 보시죠. 한때는 내가 그랬지만 그래도 용기를 낸 사람이었다고. 앞으로 좀 연락하지도 말고 그냥 조용히 속죄하면서 살고 싶다. 공식석상의 모습도 안 드러내겠다. 민영사님 저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렇지만 그 보수단체에서 여러 가지 그 고발한 상황에서 위증 부분이 저는 좀 꺼림칙하다고 할까요? 고영태 씨 입장에서는 물고 늘어지면 보수단체에서 왜냐하면은 처음에 우리가 다 기억하지만은 최순실 씨 편을 드는 듯한 최순실 씨는 태블릿 PC가 최순실 씨 것이 아니라는 식으로 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했던 부분. 예. 그 다음에 본인의 여러 가지 뭐 이름을 쓰지 않았다는 부분. 또 다른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게 범죄 구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청문회에서 고영태 씨가 일관성 있게 이렇게 그 하기보다는 약간 오락가락하면서 약간 그 거짓말하는 위증하는 듯한 그런 장면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정말 사법기관에서 촘촘히 들여다보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모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영태 씨가 정말 이제는 손을 씻고 깨끗하게 살고 싶은 그런 그 범죄 집단에서 빠져나온 그 내부 고발자인 것처럼 그런 심정을 저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해가 됐어요. 네. 그런데 지금부터 들을 이 고영태 씨의 이 얘기는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청문회 때 목소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름이 고민우도 있습니까? 가명으로? 고민을 쓰지 않습니다. 지난번 포스코 네. 관련해가지고 네. 거기에 스포츠팀 창단하면서 제출한 본인이 제시한 명함이 고민우라고 되어 있을 때 아닙니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 어떻게 뭘로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진실만을 말씀해 주실 네네네. 것을 부탁드리고요. 네. 예. 예, 고영태 씨 뭐 계속해서 고민누랑 가명 쓰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어제 헌재에 출석한 노승일 씨는 고민누랑 가명을 썼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위증 논란이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기억이 안 난다가 거짓말일 가능성이 꽤 높긴 하지만 기억이 나지, 예를 들어서 나는 그런 명함을 사용한 적이 없다라면 이제 위증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객관적인 사실이 드러난다면. 근데 여기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 위증으로 처벌하기는 아직은 좀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 근데 무언가 지금 이 고영태 씨도 숨기고 싶었던 게 좀 있었던 것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뉘앙스. 조금 전에 그 명함 관련해서도 어쨌건 좀 적절하지 않은데 본인의 명함을 사용했다는 취지의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냥 기억이 안 난다는 식으로 좀 회피를 하긴 했는데 이것도 역시 적절하지 않은 대답이 될 수는 있겠지만 명확하게 이러면 위증이다. 이렇게 단정해서 말씀드리기 힘들고 아까 민영사 원장님이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최순실이 태블릿 PC 사용하는 거 뭐 잘 못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그것도 단정적으로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알 수 없는 게 노트북을 통해서 연설문 고치는 걸 봤다라고 지금 진술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되는 그러니까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내용을 얘기한 게 명확하지 않은 한 위증죄로 처벌하기는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뭔가 적절하지 않은 건 많은 것 같은데 딱 떨어지게 이런 혐의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만한 것들은 그게 아직은 이렇게 두드러지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런데 지난 월요일 이제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 공판에 참석을 해서 출석을 해서 최순실 씨가 고민어를 개명하려 하지 않았냐 했을 때 그건 무조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좀 잘못된 거. 그러니까 마약 전과 나와서 못했잖아.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름이 지금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증상에 이제 이름이 아예 개명 절차를 마치면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것 때문에 안 했는지 못했는지는 객관적으로 드러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개명 시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 수 없는 거고 예를 들어서 개명 신청서가 들어가 있었다면 법원에 그럼 알 수 있겠지만 아마도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진짜 마약 전과가 있다면 마약 전과 때문에 못해서 아예 안 넣었다면 이 부분은 지금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역시 사실 냉정하게 위증죄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건 사실이죠.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 고민우라는 가명을 쓴 시점을 좀 달리 보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고영태는 롯데그룹에 찾아가 75억 원을 요구할 때 자신의 이름을 고민우라고 했습니다.
고민우는 고영태가 여성 전용 영업소의 남자 접대부로 종사할 때 사용했던 이름입니다. 참으로 더럽고 구역질나는 직업을 가진 남자가 한 거짓말로 나라 전체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고영태는 절대로 양심적 내부 고발자가 아닙니다. 이수지 변호사님, 저걸 보니까 확실히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번을 반전의 계기를 확실히 삼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 이제 뭐 이중환 변호사의 저 구역질날 어쩌고 했던 거는 좀 훨씬 전에 좀 멘트이기는, 그렇죠. 워딩이기는 하죠. 그런데 지금 고민우라는 이름이 이제 왜냐하면 저게 중요한 거는 고영태 씨가 유흥업소에서 일을 할 때 고민우라는 가명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최순실이 그 형사재판에서 고민우로 개명을 하려고 했는데 정가 때문에 못했다. 근데 지금 고영태 씨는 자기가 유흥업소에서 일한 거를 아니라고 하고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고민우라는 이름으로 개명 신청을 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잊고 싶은 이름이잖아요, 고민우는. 예. 하지만 여하튼 이제 팩트로 사실이 확인이 되는 거는 노승일 씨 말에 의하면은 고민우라고 명함은 파고 다녔다는 거예요. 명함에는 고민우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은 왜 고영태 씨는 그럼 저런 것들을 다 지금 아니라고 했을까? 예. 뭐 본인이 개인적으로 보면은 아마 좀 지우고 싶은 기억일 수도 있고 한데 중요한 거는요. 이게 진술,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의 진술만 있는 사건, 예컨대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작은 거짓말들이 큰 진실을 가릴 수가 있어요. 실제 그래요. 그런데 지금 고영태 씨의 경우에는 본인의 과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속였다 하더라도 고영태 씨가 말한 내용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들이 정말 많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것까지, 진실까지 가려지지는 않는 거죠. 정리 좀 할게요. 근데 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영태 씨가 어느 정도 우리가 고영태 씨 진술과 과거 행태들을 어느 정도 취하고 버려야 될 건지 네 번 말씀드리니까 정리는 됐어요. 근데 이제 고민우라는 이 가명 얘기가 촉발된 게 어제 노승일 씨 증언 때문인데 고 박사님. 예. 어제 노승일 씨는 또 엄한 분하고 한바탕 했더라고요. 그랬어요. 서석구 변호사 설전을 벌였는데 국민이 하찮냐 이렇게 일갈했다는군요. 그러니까 서석구 변호사가 지금 노승일 부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는데 노승일 부장 입장에서는 이미 형사 재판에서 이경재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미 똑같은 질문을 했고 또 청문회에서도 백승주 의원이 한 질문 그런 부분을 똑같이 또 서석구 변호사가 하고 있으니까 예. 뭐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 아니냐 USB 더불어민주당 누굽니까 박영선 의원한테 그렇게 주었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시 물으니까 노 부장이 이런 걸 왜 또 묻느냐 다 나왔던 얘기 아니냐 사실 맞기는 맞죠. 왜 그러냐면 형사재판에서 이미 진술을 했고 그것이 헌재에서도 증거로서 채택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면 서석구 변호사는 계속 물었겠느냐. 어떻게든 시간을 좀 끌어보는 시간 끌기 작전의 한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또 하나는 이 서석구 변호사가 대통령 이런 변호인한테 무례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왜 하느냐고 이런 거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승일 부장의 얘기는 상당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대통령만 일뿐이고 국민은 하찮은 것이냐. 말하자면 나도 국민을 대변해서 나온 사람이고 국민은 한 사람으로 나온 사람인데 이렇게 동일한 질문을 계속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데 지금까지 쭉 보면은 이 노승일 부장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증언들을 많이 하고 또 할 말을 제대로 하는 좀 뭐라 할까요? 속이 좀 든 사람이랄까 지혜가 있는 사람이랄까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 간의 설전은 헌법재판소 아니었기 때문에 진짜 듣고 싶은데 들을 수 없고 이 노승일 씨가 과거 채널A 단독 인터뷰에서 비슷한 뉘앙스의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게 정말 국민들한테 박수를 받아야 될 일인지 아니면은 저도 손가락을 받아야 될 일인지는 저는 아직까지는 저도 최순실과 같이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내시는 박수가 저는 지금도 좀 약간 부끄러워요. 나는 차라리 손가락질을 받는 게 훨씬 더 지금 마음이 더 편할 텐데 박수를 보내주시는데 굉장히 부끄럽죠, 지금도 솔직하게 너무 부끄러워요.
네, 노승일 씨의 저 말이나 고영태 씨가 오늘 언론과 한 인터뷰 내용이나 두 사람 심경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내부 고발자고 이제 흔히 속된 말로 하면 어둠의 세계에 같이 손을 담궜다가 손을 씻고 나오려고 하니까 속죄하는 마음에서 그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고영태 씨하고 노승일 씨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다. 어떤 점이요? 고영태 씨는 이제 우리 녹취가 이제 한두 개 들었지만은 고영태 씨는 좀 돈에 한몫에 어떻게 그림을 하나 그려본 그런 약간 그런 흔적이 보이고 노승일 부장은 정말 하수인으로 먹고 살려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독일 2주까지 가서 갈 생각으로 이제 정유라양과 뒷바라지를 하고 그런 측면에서 노승일 부장의 어떤 그 증언이나 이런 게 훨씬 더 국민들 입장에서 좀 더 솔직하게 들리지 않나 저는 그렇게 조금 차이를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